지금 저 개인적으로 이분을 바라보면 여군이었으면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되게 여성스러워서 여성스럽다 했는데 강의할 때 말을 탁 하는 순간요. 걸크러쉬. 뭐가 있구나 했는데 오늘 우리 온유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지 저 아무 티업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들려주실 또 새로운 뉴 신세계를 보여주실 것 같아서 우리 온유인들 마음 모아서 따뜻하게 진짜 예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쁘지만 아니에요. 걸크러쉬의 분명히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파워풀하고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신은 사장님의 멋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신현희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선 사장이 너무 멋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좋아. 지금 딱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혜린 사장님 감사해요. 온유 사장님들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온유하면 온유하고 평화롭고 막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눈빛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열의와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제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이 매번 쉽고 행복하고 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배운 것인데 사장님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 최이목 사장님이 막 사장님 강의 얘기하셨을 때 제가 사장님 제가 센데 괜찮습니까? 막 이랬더니 상관없다고 사투리도 안 쓰는데 세봤자라고 막 이러셨는데 별로 안 세요 사실. 그냥 그런 말 해보고 싶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저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라는 나폴레온 힐의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뉴스캔을 하는 이유를 되새겨 봤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사장님들이 해내실 거고 스스로에 대해서 세운 목표 같은 것들도 다 이루실 건데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결국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인 것 같아요.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하고 남들 시선 신경 쓰여서 그만하고 여러 이유로 하시는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이제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사업자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쌈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부산교육대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모범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교대에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고 졸업을 해서 임용고사를 보고 그 파주시, 제가 원래 경기도 일산에 살거든요. 그래서 일산과 가까운 파주시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 금촌역, 운정역 이런 역마다 전광판이 크게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약간 시골이거든요. 그 휴전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광판으로 홍보를 해요. 그래서 시청에서 스승의 날 홍보로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었고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만 다 끈을 잘 줄을 잘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잘 만나서 이렇게 전광판에도 얼굴을 보이게 됐는데 생각보다 교사가 잘 맞더라고요. 싸바싸바 하는 것도 잘 맞고 어른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워낙 잘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 일이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만 6년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냥 평교사로는
조금 뭔가 아쉽다 싶어가지고 교장 교감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막 보고서도 쓰고 굳은 일도 다 하고 하면서 이제 차곡차곡 승진을 향한 점수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경인교육대학원을 졸업하는 사진인데 가족들이 그때 제가 부산교대를 졸업하는 바람에 멀어서 못 오셨거든요. 평일이고 이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가까우니까 전부 와서 제 동생이 학사모를 쓰고 기분을 내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좋아해 주셨었고 부모님이 굉장히 어깨에 뽕이 빡 들어가 계셨어요. 왜냐하면 동생도 청주교대를 나와서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 둘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다라는 그 자부심에 비록 두 분은 많은 굴곡이 세월의 굴곡이 있었지만 굉장히 행복해 하셨었고 그 굴곡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증권회사에 다니시면서 20년간 투자 상담을 하시게 돼요. 아버지도 성실하셨는데 근데 IMF 때 투자를 잘못하시고 회사 돈도 끌어쓰고 주변 지인들 돈도 다 끌어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16억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빚쟁이들 찾아오고 보증 잘못 서가지고 또 그런 것도 막 쫓아다니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그 집이 한 10몇 평 정도 되는 집인데 여기서 네 가족이 살아야 했고 근데 그게 저희가 교사가 되었는데도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벗어나는 방법은 결혼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교사가 됐으니까 1등 신부감이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품어봤는데 성격들이 그닥 좋은 신부감에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느낀 게 뭐였냐면 재정적인 한계가 선택의 한계가 됐구나. 그리고 그게 또 나의 한계가 되었구나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요. 인정하기는 싫었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돈은 나쁜 거야. 청렴하려면 돈을 좋아하면 안 돼.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워라고 배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돈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어야겠다라는 거를 새삼 깨닫고 찾던 중에 여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왼쪽부터 곽정임 사장님, 그 다음이 오세정 사장님, 그 다음이 곽정한 사장님, 그리고 맨 오른쪽이 저예요. 이게 2015년도 미국 여행 가서 뉴욕을 걷던 사진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 서울에서 갔던 낙일 팀은 요 4명이 유일했습니다. 기원 사장님도 같이 갔었어요. 기원 사장님까지 그렇게 갔는데 정한 사장님이 저랑 이렇게 졸업한 후에 친하게 됐거든요. 왜 친하게 지냈냐면 예전 남자친구들이 동시에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 보내놓고 같이 놀려고 친해졌어요. 진짜 옛날 얘기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지야,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 끝에는 어떤 삶이 있어?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양동이로 버는 거고 하나는 파이프라인으로 버는 거야. 이러면서 이 두 가지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정한 사장님이 끝점을 물어봤을 때는 교장이 되고 나서의 다음 인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62세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었고, 그리고 교장이면 좋겠지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뒤를 계속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은 참이었는데 돈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한양대 경영학과 나오셔가지고 몇십 년을 주식에만 몰두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근데 그분조차도 아빠 돈 어떻게 버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도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정도로 너무 돈 버는 게 되게 미지의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 학교에서도 왜 안 알려주지? 이런 거였는데 정한 사장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로.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정한 사장님이 초대를 하면
못 이기는 척도 가고 미팅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정임 사장님, 세정 사장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아니네. 그리고 세정 사장님은 제약회사 다니고 있었고, 정임 사장님은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정한 사장님 자매랑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저희 자매도 전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매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8개월간 들어보고 이게 파이프라인이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8개월간 투잡 생활을 하면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교사 월급보다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2월 일본 컨벤션 때 제가 이제 학교에다가 거짓말로 세정 사장님, 기원 사장님 청첩장을 위조해가지고 내고 일본 컨벤션을 다녀오게 되는데, 거기서 너무 크게 봤어요. 에이지랑미를 그러니까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조셉창 박사님도 오시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웃고 막 떨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살아있는 기분을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12월에 보고서는 저는 교사를 천직이라고 생각했었고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달에 생각이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3월에 뉴스킨으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1, 2월은 방학이었기 때문에 3월에 전업을 하면 좀 더 퇴직금도 많이 받고 방학 때 일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주파나를 튕기고서는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때 결심했던 것은 내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무조건 한껏 펼쳐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게 돈에 대해서 깨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진짜 돈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 바랐는데, 제가 책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책순이라서, 책벌레라서.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 4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2번째는 귀찮고 이해하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3번째는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지 않대요. 예를 들어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빨리 어디서 누군가가 돈 딱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싫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범생들일수록 더 심하대요. 불확실한 게 싫대. 확실한 게 좋고,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 그래서 얼마 줄 건데? 1시간에 얼만데? 하루에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확실한 걸 좋아하는 습성인데 그건 돈이랑 안 맞대요. 똑똑할수록 더 심하다고 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 가끔 보시죠. 리크루팅 할 때 보면은 나 돈 안 벌어. 돈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3가지 경우래요. 첫 번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할 때. 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2번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때.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 요즘 겪기도 힘든데 겪어보신 분들은 되게 서럽거든요, 이게. 3번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을 때. 3번째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뉴스킨 사업 진짜 큰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큰 사업 같은데? 막 이런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편견 때문에 다단계다 뭐 이런 편견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제가 보기에는 편견도 없고 좋은 것도 아는데 지가 못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삶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마음껏 해드리거나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거나,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입 고급이잖아. 받고 싶은 교육을 받거나 살고 싶은 집에서 살거나 꿈을 꾸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 엄마 아빠가 미안해 하셨거든요. 못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싶어 하면 안 됐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돈이 드니까. 결국 삶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이루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대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한 건데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 순간 진짜 뉴스킨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제 주변은 전부 다 고지식 해가지고 공무원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돈만 벌어서 뭐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옛날 조선시대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왕이 있던 시대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고 자유로워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중성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빨리 깨트리시는 분들이 또 진지하게 돈을 벌려고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뉴스키는 부자 되는 길 맞죠? 그냥 부자 아니고 행복한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뉴스키는.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평범한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고의 흐름이 이거예요. 아, 잘 살고 싶어. 아, 부자 되고 싶어. 아, 자유롭고 싶어.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을 벌려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붕어빵 장사를 할까? 강의를 할까? 뭐 책을 쓸까? 아니면은 결혼을 잘해볼까?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아씨 그냥 내가 벌자 싶어서 사업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가진 자본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이 유일했고 그 길이 쉽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옳은 길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하면서 정말 많이 깨졌거든요.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나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프로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안일하게 했던 대로 그리고 편안하게 아니면 나름대로 내 식대로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교사 월급으로 200만 원 벌었거든요. 200만 원 벌던 때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면서 저 스스로가 바뀌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경기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 딱 보시면 보이시죠? 많이 보이는 빨간색의 사람들, 관중들, 그리고 초록색 판에 있는 선수들. 요 두 가지인데 선수는 돈을 벌고 관객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책임지고 뛰겠죠. 이거 지면은 내 밥줄 날아가는 거야. 목구멍이 간당간당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요. 그리고 시합을 위해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1분 1초. 손흥민 선수 보세요. 아버지까지 뭐 한국 다 뒤로 하고 외국 가가지고 옆에 딱 붙어서 훈련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체력 막 키우기 위해 애를 쓰고 막 이러잖아요.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선수들은 정말 온갖 노력을 투자해서 자신의 기량을 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선수는 소수죠. 요 경기장에서. 하지만 관객은 선수랑 좀 마인드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내게 아니야. 그냥 놀러 왔어. 사람들이랑 즐기러 왔기 때문에 비평도 하고 응원도 하고 불평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 거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온 건지 시합을 위해 온 건지 아니면 즐겁게 놀려고 온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되게 뜨끔했거든요. 그리고 이겼으면 하고 바란대요. 필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응원해보다가 안 되면 왜 또 저렇게 해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그게 되게 목줄과 연결돼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선수는 소수고 관중은 다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큰 글씨로 써놨어요. 돈 버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 나는 뉴스킨에 와서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이게 딱 나와요. 사장님들은 95%의 삶을 원하세요? 지금 서울 지하철이 풍경이 이렇진 않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코로나 지금 너무 격상이 돼가지고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어디선가 자동차로 출근을 하고 있고 그 화상 세미나, 화상 미팅을 하려고 출근을 하고 있겠죠. 어쨌든 직장인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고 변수는 항상 나타나죠.
그리고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흔들흔들하죠. 아니면 5%의 삶을 원하세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인 삶. 저는 그런 삶 원하거든요. 이런 삶은 5%밖에 못 산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서 학자들이 하는 말은 99%가 평범하고 1%만 그 돈을 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점점점 양극화된대요. 하지만 유스킨이라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평등하게 누구나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정말 가치가 훨씬 더 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백하건대 판타지 소설 덕후예요. 중학교 때부터 스트레스 푸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제도 몇 권 읽고 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아델라인이라는 왕녀가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양녀였거든요. 살다가 이 막 썩어 빠진 왕조를 반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갈아엎고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이상한 왕의 내려온 왕이죠. 그 왕의 수족처럼 부려지던 기사단이 있어요. 뒷일 다 해주는 기사단이 있죠. 그래서 막 누구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누구 없애라고 하면 없애고 막 이런 일들만 하는 암살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왕녀가 물어본 거죠. 아델라인이. 언제까지 도구로만 살 생각이지? 사람이란 게 뭔지 알아? 숨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고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이야.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야. 자신의 삶을 소유의 사람이야. 나는 사람인가? 그들은 자신에게 물었다. 우리 주변에는 숨 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게 지상 최대 목표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는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생각계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뉴스킨에 와서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낸 30살의 저에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지. 리더가 뉴스킨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고 그 영향력의 순대로 돈을 번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나가 핀업을 하길 원하고 PA가 되길 원하잖아요. 이 PA는 팀 엘리트 사장님들은 리더 사장님들 맞죠? 공감을 하셔야 그 다음 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또 탱코어더라고요. 근데 내마이성에 다 나와 있어서 그거를 따왔어요. 책 읽고 강의 듣는 건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에너지를 내는 원천이라고 합니다. 끼니를 먹는 행동이래요. 밥 굶으면 배고파서 힘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힘이 안 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랑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대요. 저는 지식으로만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지식을 실제로 해보려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노력과.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스승이 나타나는데 그 스승이 스폰서 사장님 또는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책이나 강의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골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책도 다르게 보이고 강의도 다른 말이 들리고 거기에서 깨닫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 몸처럼 옆에 딱 두고서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 참여하기 있잖아요. 지금 온유 사장님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이렇게 시스템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배웠고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빨리 가고 늦게 나가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 자기의 태도를 점검해 보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다 대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내 줌 미팅에 참여하는 내 태도는 어떤가? 비디오 켜고 있나?
정장이 입고 있나? 뭐 그 줌 세미나를 정말 내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리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와야 백만세나 사장님들, 팀헬 사장님들,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의 마인드와 습관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치석이라고 한대요. 옛날 습관을. 그냥 이에 낀 고춧가루가 아니라 치석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근데 이 치석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양치로는 안 되잖아요. 스케일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스케일링이 외부 자극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 외부 자극은 시스템에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바꾸고 내 옛날 습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시스템 참여하기다라고 나오고, 잠재의식이 이렇게 말한대요. 와, 신현지, 너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대박. 너 성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내고 하면은 남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쓸고 닦고 막 먼저 키고 막 들어와 있고 이게 아니라 내 잠재의식이 인정한다는 거지. 그럼 그 잠재의식이 인정하는 순간 내 목표는 정말 쉽게 달성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스템에 일찍 나가고 늦게 나오고, 그리고 강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막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쌓이고 유som 사장님 막 고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된다는 거죠. 정현모 사장님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한 게, 무조건 일찍 나가자라는 것과, 그리고 누가 와도 진짜 열심히 들어보자 해가지고 진짜 무슨 고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고개를 흔드셨대요. 그러니까 세미나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장님들이 나 이만큼이나 해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내가 스스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000포인트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볼륨이 높은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10,000포인트 하고 막 어떨 때는 20,000포인트도 하고, 서울 팀들 중에 또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사다 보니까 제품을 너무 사랑해. 제가 사랑을 잘 몰랐어요. 요즘은 연애 조금 해가지고 사랑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근데 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몸이 바뀌니까 내가 흥분하고, 와,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흥분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들이 모두 뛰어난 영업맨들이 아니잖아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막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써서 흥분해야 할 수 있는 거더라.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사람들이 없지? 내 말을 왜 안 듣지? 내 뜻대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최이목 사장님 강의에서 가끔 나오는 의식 수준 있잖아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의식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품 사랑할 만하죠? 너무 크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몸도 많이 바뀌고 얼굴도 굉장히 라인도 바뀌고 빵빵해지고 했어요. 유som 사장님 사진 찍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 그 같이 다녔던 그 기원 사장님이, 최기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진짜 많이 바뀌었어. 막 이렇게 서로 막 유스킨에 절하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나가면 왜 되게 거절받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좀 가끔은 조금 쓰라릴 때도 있고 뜨끔뜨끔할 때도 있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얘한테 이런 말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절 극복 방법을 알아냈어요. 완전 그 마인드가 되게 평온해.
리더 마인드가 됐어.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온유 사장님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리크루팅과 데몬하기잖아요. 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대 6대 3대 1. 이게 질문의 답이다에 나와요. 질문이 답이다는 요 조그만 책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앞장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10대 6대 3대 1의 법칙이 나오는데 10명을 세미나에 초대하면 그냥 막 대충 듣는 거 말고 제대로 한 4번 정도 듣는 거 있잖아요. 10명을 세미나에 초대하면 6명이 어떻게 한다? 사업해보겠다는데요. 나 알아볼게. 나 뉴스캔 알아볼게. 뭐 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중에서 3명이 진짜로 시작한대요. 3명은 연락이 안 돼. 3명은 시작해. 그리고 이 3명 중에 1명은 사라지고 1명은 소비자로 남는데요. 이거는 절대 법칙이에요. 그리고 1명이 진짜 사업자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없어. 지금 1대 파트너가 1도 없어. 근데 루비가 되려면 사업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4명이죠. 그러면 우리는 몇 명에게 세미나를 초대해야 돼요? 네, 40명입니다. 내가 40명한테 세미나를 초대하고 데모를 했으면 사장님들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원칙이라서. 그냥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원칙이어가지고 요거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내가 40명한테 전달했는가? 그럼 내가 6명이 필요해. 나 바로 PA 될 거야. 6명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60명한테 전달하면 돼요. 엄청 쉽죠? 원래 사라지는 사람들이 9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10명한테 전달을 하면 1명은 매니아가 되는 거고 AR로 정기 구매를 하시는 거고 1명은 LOI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60명한테 사업을 전달을 했을 경우에 6명의 정기 구매 소비자와 6명의 사업자가 남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게 거절 극복 방법이에요. 나머지 8명한테 신경 안 쓰는 거지. 쉽죠? 배두잇 사장님 메모 꼭 화이팅. 그럼 나는 몇 명에게 사업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1대 파트너 6명 사장님 1월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월 본 판매 폭파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6명의 사업자면은 12월 1월 중에 60명을 만나내야 되는 거죠. 세미나를 초대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세미나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컨택하는 명단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60명이 사업에 초대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보통 한 100명, 120명 될 텐데 그 정도의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나야 되는지를 역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것만 하면은 나는 정말 편하게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거지. 근데 그걸 못했다. 그럼 해내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쉽죠? 그래서 이 확률의 법칙만 알아두시면 어려울 게 없다. 결과는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원인만 손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킨 사업이 팀워크 사업이거든요. 저는 좀 너무 포탑도 잘 되고 윈윈도 잘 되고 너무 다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못하지? 나에 대한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 되면은 속상한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했다는 거는 내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고 축복해야만 그 성공이 나에게 온대요. 그래서 어떤 그 동영상이랑 지금 책에도 나오던데 더 플러스란 책에도 나오는데 타인을 1000일 동안 100명의 타인을 마음속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야. 당신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주면은 1000일이 지났을 때 100명한테 하는 거예요. 1000일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관상이 바뀐대요. 복이 들어오는 관상으로. 그래서 타인의 성공을 서로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만이 우리가 팀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막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또 아니야.
그래서 맞아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만 우리 모두는 바꿔야 될 대상이 단 하나, 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컨트롤만 잘하면 되고 나만 구원하면 돼. 그래서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뭐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거 오지랖도 부리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만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애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링에서 혼자 싸우는 권투 선수가 아니라 단체로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는 축구 선수예요. 그리고 이 축구 선수 중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좋은 팀 플레이어예요. 맞죠?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지 혼자 개인기 하겠다고 막 뛰어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팀 플레이를 하지. 근데 팀 플레이어는 어떤 거냐? 그렇다고 내가 뭐 겸손하고 막 일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스폰서에게 겸손하게, 스폰서에게 겸손한 자세로 사업 방식을 배우는 거래요. 근데 이게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맞다고 생각할 경우에 어렵대요.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렵대요. 그리고 배운 다음에 그걸 전부 행하고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스폰 사장님이 왜 내가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지 하기 싫은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파트너 사장님한테 알려드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걸 해내면 끝. 배워서 해보고 가르치고 그들이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 사업의 전부다. 그래서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 이때 이 학생은 그냥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가서 해보는 거죠. 마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스폰서에 대해서도 스폰서링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얻는 바가 커요. 예전에는 제가 듣는 척도 잘하고 앞에서 웃는 척도 잘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어른이 얘기하거나 내 위에 사람이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예, 알겠습니다. 되게 착하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안 해. 근데 스폰서 사장님한테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유선 사장님이 저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해요. 혜린 사장님, 감사합니다. PPT 그냥 겐톡 보내세요. 보내드릴게요. 그 스폰서의 카운셀링은 의무가 아닌 봉사래요. 그래서 그냥 겉에서 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마음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진지하고 열정적인 거를 스폰 사장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폰 사장님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따르는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들은 리더 사장님들이고 리더 사장님들은 당연히 파트너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파트너고 나는 정말 열의가 있음을 보이는 거죠. 배운 대로 행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폰 사장님이 1단계를 얘기하면 1단계를 완수해서 가고 2단계를 얘기하면 2단계를 또 완수해서 가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는 거죠. 회사를 신뢰하고 스폰서를 신뢰하고 스폰서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내 믿음에 따라 달린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고 배우는데 거부감 있는 사람이 50%래요. 제가 이거는 왜 넣었냐면 이제 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다 내 탓 같은 거예요.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그러니까 무서워서 스폰서링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폰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스폰서 받는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겸손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소연하는 거. 사장님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저 팀은 저런데 우리 팀은 이래요. 막 이런 것들. 그건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눈빛이 다 안다는 표정이야. 그러면은 말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때문에 못 하겠어요. 뭐 제가 체력이 약해서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요. 너무 멀어서요. 애가 있어서요. 뭐 그 모시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케어해야 될 가족들이 많아서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
꼭 이러시더라고요. 시스템에 100% 참여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시스템만 참여하는 거예요. 필요한 시스템. 그게 아니라 이 온유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100% 참여하는 게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원칙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향 정렬이라는 것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겠죠. 밑으로 파트너 정렬을 하는 것은 진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누가 생겨도 이 사람한테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이 돼요. 3명이 생기면 3분의 1이 되는 거고 내 에너지가 10명이 생기면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밑으로 가다 보니까 제 에너지가 점점점 고갈이 되고 더 이상은 끌을 힘이 없더라고요. 리드할 힘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스폰서 사장님 한 분만을 그 위만을 쳐다보게 되면 내 에너지는 오롯하게 전부를 쓰게 되고 그 전부를 쓰게 되면은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나에게 전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산수적으로도 엄청 효율적이잖아요. 오른쪽이. 그리고 제가 왼쪽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 콜드를 해가지고 사장님들이 많이 영입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장님들한테만 신경을 쓰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들 그 초등학생 뒤치다꺼리 하듯이 사장님들을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자꾸 힘이 빠지니까 아, 리크루팅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성장이 확 멈췄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몇 년을 쇠가 빠지게 헛고생만 하다가 깨달은 거는 아, 스폰서 사장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관계에 대한 건데요. 이거 진짜 한 장으로 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중에서도 뉴스키는 사람에 대한 것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청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경청은 저를 위한 경청이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인 척 웃으면서 듣고 그 사람 얘기 하나도 관심 없고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맞장구 맞추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궁금해서 단어 하나에도 집중하고 생각 하나에도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미래를 믿을 것. 이게 뭐냐면 리크루팅을 하거나 카운셀링을 하거나 뭐 소비자들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의 부정적인 미래 모습과 긍정적인 미래 모습이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 다르는 건데 어떤 사람은 소비자가 도 아, 이래서 되겠어. 좋아지겠어. 또 명연 나서 반품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진짜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파트너 사장님을 보더라도 아, 이 사람 이래가지고 시스템도 안 나오고 성공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아직 발휘가 못 되고 있네. 저 장점이 커지면 진짜 큰 리더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걱정, 불안이 많아서 안 좋은 점에 몰두를 많이 했어요. 일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긍정적인 미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냥 믿는 것은 결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근데 저랑 다른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되게 막, 아, 왜 저래? 막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수용을 하는 것. 내가 상대방이라면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비즈니스 파트너로 또는 뉴스킨 전문가로. 인간은 어차피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이래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저도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선택을 하고 하면서 남들한테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쓰지?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왜 안 쓰지?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정의 동물이라서 진심이 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야 깨닫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깨달으셔서 더 빠른 그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의 듣다 나온 거였는데 누군가와 소통하고 그거를 수용하고 기다리는 이 세 가지 단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통도 어려웠고 수용도 어려웠고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5년을 여기에 전부 투자한 것 같습니다. 이걸 배워내느라.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가는 도중이니까 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탱커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연금술사라는 책 아세요?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짧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인공이 나와요. 스승을 만나죠. 되게 굴곡을 뭔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뭔가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진짜 연금술사를 만나게 돼요. 그 스승한테 미션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스승한테 저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럼 배워야지. 당신의 목숨이 달렸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말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나 역시도 두려운 거 아니에요. 뻥치는 거죠. 두렵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당연히 배워야죠. 내 생계가 달렸고 내 미래가 달렸고 내 인생이 달렸는데 그렇죠? 또 물어봐요. 만일 해내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스승이 자아의 신화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죽음에 이르렀던 무수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생명을 더욱 돌아보게 만드는 법이니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타인의 삶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에 기꺼이 몸을 던진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스로에게 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한 시험도 있고 깨달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는 벼락치기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운빨로 또 뉴스킨을 하면서 클로징도 잘 나고 했는데 이게 뉴스킨은 진짜 정직한 사업이어서 운빨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운을 만드는 거지 이게 뭐가 툭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벼락치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평소에 공부를 조금 해놔요. 베이스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한 2주 전에 빡시게 하면은 시험 성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탱코어를 잘 해놓고 내 기본기를 익혀놓고 소비자들을 만들어 놓고 LOI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2월 본 판매를 준비하는 거죠. 부스트 본 판매를.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시간 관리 하는데 그거는 집중이래요, 집중. 초집중은 집중 위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초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정 사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3년만 미쳐보라고. 그럼 인생 바뀐다고. 이렇게 긴 인생, 100년 살고 뭐 적어도 80년, 60년은 살 텐데 이 기나긴 인생 중에서 3년이라는 세월 투자할 만하죠. 그것도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꾸고 내 아이까지 바꾸는 일인데 거의 다 한 건 한 게 아니죠. 저도 이제 핀업을 해보니까 진짜 조금 모자라서 못하고 조금 모자라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해낸 다음과 못 해냈을 때는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사는 계속 기회를 줘요. 부스트도 내놓고 이번에 뭐 그 기초도 바뀌잖아요. 내 선택이 그거 아무리 줘봤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죠.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내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
맨날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닌가. 아인슈타인이 그러잖아요. 그건 정신병자라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기회가 준비가 만난 순간이고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짜 너무 바라지 마시고 편한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불편한 상황에 나를 던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스스로 이뤄내겠다. 정말 정신을 요즘 믿는 건 느끼는 거는 두려움은 의심과 우유부단이 만난 거래요. 근데 그 의심과 우유부단이 만나게 게으른 거죠. 의심과 우유부단이 만나게 되면은 두려워지면서 행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목표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월 초에는 막 만지비도 할 것 같고 LOI 4명도 넣을 것 같고 막 다다음 달에 핀업도 할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월말 되면은 되겠어? 그러고서 안 나가 집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힘들어지는 건 스스로인 것 같아요. 스폰서 사장님이나 뭐 다른 형제라인들은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최선을 다해도 못하나 봐.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결국 힘들어지는 거는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에게 보이려면 진짜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꿈과 현실에서 강을팡질팡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꿈보다 현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실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쪽이 한결 손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꿈을 포기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김성호 회장의 돈의 속성 그 뒷부분에 보면은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공유를 해볼게요.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돈이 찾아온대요. 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은 욕을 한다거나 자세가 삐딱하거나 누군가를 비웃는다거나 지저분하게 입는다거나 약속을 어긴다거나 이 모든 것이 품위 없는 버릇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바른 말 쓰고 자세 바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으로 대하고 그리고 옷 단정하게 입고 약속 지키고 하면은 좋은 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또 돈이 찾아온다니. 여기서 말하는 좋은 돈은 빨리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부를 축적해주는 그런 돈이에요. 왜 로또 맞은 사람들이 빨리 불행해지잖아요. 그건 좋은 돈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라고 하는데 그 아쉬운 소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아쉬우니까 아쉬운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희생할 각오를 해라.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된다. 헌신하라는 뜻이죠. 조금 더. 뭐랄까 주어진 것보다 한 톨 더. 내가 이만큼 그렇게 작게 쌓고 쌓다 보면은 이게 되게 커지더라고요. 작은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절대 클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고 정리할 거. 명단에 대해서, 뭐 나의 일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지금 뭐 나의 그 집이나 OV 같은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 하루에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장기 목표 가질 것. 매 순간 1회 1비 하지 않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보고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이라고 하죠. 플리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너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이걸 버리면은 2번이 돼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필요한 존재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려서 부대끼고 막 힘들고 어떨 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되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고
제가 효도하고 싶은 부모님들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집중을 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되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세요. 왜 교사 그만뒀냐? 동생까지 그만두게 하면은 속이 편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몇 번을 얘기하지만 동생이 먼저 그만두려고 지 이름을 썼다. 저는 돈이 정말 저한테 큰 문제였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보라색은 이제 우리가 2000GB부터 시작했다고 치고 1년 동안 2000GB만 한 거예요. 되게 못했죠? 그 다음에 2년 차에 2000GB 하는 파트너 한 명 생긴 거예요. 이해하시죠? 3년 차에는 2000GB 하는 파트너 2명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명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가는 거고, 1년,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교사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들인데, 요거 보너스 다 포함한 거거든요. 원래는 160부터 시작합니다. 8만 원씩 오르고, 근데 후하게 쳐줘서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여기 보시면 4년 차까지는 뉴스킨이 160이고, 교사가 210이에요. 근데 5년 차로 가니까 320, 220 조금 넘었죠. 6년 차로 가니까 와, 3배 차이가 나요. 순식간에. 7년 차가 되니까 이건 뭐 7배네? 7배 맞아? 6배인가? 8년 차 되니까 10배 차이 나죠. 8년 차 때는. 9년 차 때는 5천만 원 들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그냥 보험 영업사원들이 버는 5천만 원이 아니고 식당 잘 되는 가게가 버는 5천만 원이 아니라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5천이에요. 월세 5천이거든요. 월세 5천이면 서울에서는 억소리 나요. 몇백억 들여야 이렇게 벌 수 있거든요. 10년 차 때는 1억의 자산 소득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해결되는 게 너무 많고 제 크기가 돈 때문에 막 생각의 크기가 예전에는 200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 에이 요건 못해. 이건 못해. 막 예쁜 가방을 살려고 해도 그래 디자인 좀 포기해. 그래 견고함 좀 포기해. 이렇게 사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진짜 이쁜 거 살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 10년간 뉴스킨 10년은 이렇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성장 가능성도 다르고, 내가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 통제력도 다르고, 자유로움도 다른 것 같습니다. 1년, 2년 따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년이 쌓이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원 버는, 노동소득으로 300만 원 버는 분들과 자산으로 1억 버는 사람의 삶의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다를지는 사장님들도 아시겠죠? 기회가 오직 소수층에만 주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래서 뉴스킨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 가장 달콤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공의 열쇠를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뉴스킨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서고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바로 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구조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조가 사람 잡는데 이 구조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좋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 진짜 진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들어왔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도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든 뉴스킨 회사에 정말 감사를 합니다. 제가 교사를 그만둘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팔 수 있을까? 이거 파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었어요. 근데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다니엘 핑크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맨 끝에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팔려는 것을 고객이 산다면 그의 삶이 개선될까? 맞나요? 우리 제품을 사면은 고객의 삶이 개선됩니까? 이 거래가 끝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리크루팅이 되었을 때 세상은 거래 이전보다 나은 곳이 될까? 맞아요? 맞다면 이 두 질문에 모두 예스를 했다면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의사도 팔고 교사도 팔고 모든 사람은 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는 나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대요. 용기야말로 만물의 언어를 찾으려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리고 배움에는 행동을 통해 배우는 단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지식으로 배우던 곳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진짜 세계로 온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여기에서만 머리에서만 살았던 것 같고 지금은 마음과 온 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기분이고 저는 항상 저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들 본인 스스로의 인생이고 나만의 비즈니스고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부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허투루 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1분 1초 나를 위해서 쓰시길 바라고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멋있는 분들이잖아요, 원래. 그런 나의 아내의 모습을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가 1시간 내내 저 사장님한테 푹 빠졌어요, 완전히. 뭐랄까, 지금 막 떨려요. 되게 떨리고.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좀 주세요. 개인적으로 좀 친하고 싶어요, 되게. 되게 친하고 싶어요. 친구하고 싶은 여자예요. 30대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장님들이, 가지고 가는 거는 다 저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부터 제가 지금 취업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하고요. 제가 안 하고요. 급 바꿀게요. 지금 이 안에 SBA 사장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사장님들이 지금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가장 많이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공감된 느낌적인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가장 예쁘신 분부터 할게요. 여용현 사장님, 여용현 사장님, 가장 예쁘신 여용현 사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강혜림 사장부터 하겠습니다. 강혜림 사장님. 여용현 사장님 준비하고 계세요? 강혜림 사장님. 네, 여용현 사장님이 안 계신 바람에 제가 급 제일 예쁜 사람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예림이고 스폰서 사장님은 감사한 김민정 사장님이십니다. 저 신현지 사장님 항상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책을 되게 좋아해서 또 뭔가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던 거 뭔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것을 오늘 진짜 그 모든 PPT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말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고 힘내서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써서 정말 저의 삶에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쁜 여용현 사장님. 네, 들리나요? 들려요.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행입니다. 스폰사님은 김지영, 이영호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신현 사장님 강의 헤드폰으로 캡처했는데 주로 약간 돈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았고 그다음에 팀이라든지 그런 이제 같이 하는 거, 팀워크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킨 사업은 뭔가 판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결국에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람들은 알잖아요.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근데 밖에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 뉴스킨이 겉으로 봤을 때 뭔가 팔아야 되고 뭔가 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반문을 해요.
나는 제품을 팔지만 너는 젊은 날에 네 시간을 팔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네 젊은 날에 너의 시간을 팔아서 노후에 너가 보장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나는 네가 보기에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이 제품이나 이 사업계를 통해서 나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은 조금은 뉴스킨 사업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뭐 한 1년 하다 말겠지? 가족들도 1년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세미나라든지 강의 같은 걸 많이 듣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선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조금 궁금해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제 다들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신의사님이 진짜 내공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오늘 강의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사실 이렇게 빠져들면서 들었던 강의가 사실 최근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신현희 사장님의 그 노하우라든지 팀의 성장, 확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내면적인 거 그리고 뭐 돈에 대한 거 이게 모든 게 다 총망라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게 꼭 녹화본이 올라올 텐데 꼭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까 강의 도중에 나온 말씀 중에 인가? 그다음 세 번째가 자신의 삶을 소유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딱 가슴에 안게 만들었어요. 오늘 사장님들이 이 세 질문으로 모든 메시지가 컸지만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오늘 하루가 오늘 신인 사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큰 선물을 되돌려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온유인들을 1시간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우리 여전사 신현지 사장님에게 뜨거운 랜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을 건데요. 저희는 이제 사랑의 선물 하나 드립니다. 포토타임인데 자, 온유 준비되셨죠? 동그라미 하시고 자, 오정미 사장님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자, 네.